송혜교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해월의 갑목입니다. 진토가 지지에 있어서 갑진일주예요. 자, 여기 신유년에 태어났어요. 살짝 언뜻 보면 저의 그 다른 영상에 손예진하고 살짝 비슷한데 그래도 많이 다릅니다. 이때 이 신유년에 1981년에 태어난 여성분들 중에 갑목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훨씬 그 을목으로 태어난 분보다는 기본적으로 남편 또는 남자 복이 뭐 애인 그게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요거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조금 특징이 있으니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얘기 드렸죠? 정관은 바른 남자, 완전체 남자, 완전히 성공한 남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집, 차, 뭐 모든 걸 다 만들어진 그런 결혼 준비가 완전히 끝난 누가 봐도 멋있는 번듯한 그런 남자입니다. 편관이 아니라 정관이어서요. 물이 많은 축축한 땅에 겨울이 시작한 이게 해월이 겨울의 시작이고 추워요. 낙엽이 이제 다 떨어진 나무거든요. 이제 한 마지막 잎새처럼 낙엽 한 개 정도가 이제 딱 남아있는 상태예요. 요 신유가 좀 멋있는 나무 위에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조그만 집. 그 멋들어진 좀 집이 이렇게 있다. 여기에 남자가 이렇게 들어앉을 수가 있어요. 아주 정관이라고 누가 봐도 진짜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그런 연예인들이 여기 다 이렇게 들어앉았죠. 그런데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갑목한테 있어서 여기 진토라는 여기가 요 바로 밑에 깔고 있는 게 내 배우자 자리예요. 요 네모난 거가 진토구 여기가 유금이란 말이죠. 물론 여기 해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진토가 진유 합금으로 이 유금이 남자가 자꾸 여기 자리에 이제 들어가 앉으려고 해요. 그 어마어마한 진해 원진이 시작됩니다. 이 사주는 진해 원진이 포인트예요. 이 진해가 원진인 동시에 귀문이에요. 와닿지 않죠. 그냥 그런 걸로. 남자가 조금 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들어앉는 순간 귀문과 원진에 엄청나게 이제 시달립니다. 이거는 아니 외모 이쁘면 다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번 겪어보시면 여기서 배겨낼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이분은 물론 연예계의 길로 들어선 거는 얘기했죠. 그 부모가 다르고 부모 사주가 각각 부모 사주가 이 똑같은 사주는 있겠지만 부모가 다르고 엄청난 그런 DNA에 의해서 유전에 의해서 외모를 물려받아서 이제 연예계의 길로 딱 들어섰는데 요 동사주는요. 요런 사주 똑같은 사주에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몇 명이라도. 그러면은 보통 여기는 기업 같은 회사 있죠. 좀 큰 회사, 좋은 회사. 뭐 오늘날로 치면 대기업 요런데 직장 생활하고 있을 여성의 사주예요. 을목이 경금이랑 합을 하는 것처럼 이 갑목은 이 신금이랑 갑신합을 해요. 이렇게 되게 좋은 정관이라는 이 펜도 되게 많은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 월이잖아요. 해월. 이게 또 편인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여기 사주에 3주만 이렇게 봤을 때 식상이 없는데 어떻게 연기를 하냐. 식상이 있어야지 이거를 좀 사용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연기력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편인에 빠져버리면 이분이 이 갑목이 여기 현실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아예 모든 게 침잠돼 버려서 요게 지배를 합니다. 이게 이 사주는 요거에서 문제가 많이 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조우도 좀 시급하죠? 또 사주가 냉하고 춥단 말이에요. 편인에서 연기 예술성이 나오는 건 맞는데 요것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이분은 제대로 여기 식상이 없다고 하면 무식상의 상태로 연기를 하려고 하면 그냥 여기에 빠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각 연기를 할 때마다 어떤 이 정관 때문에 항상 멋진 상대 배우가 있는 연기를 했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이게 약간 망상적인 편인이 좀 그런 거거든요. 망상과 자기만의 세계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게 또 귀문 원진 걸려 있으니 부정적인 영향은 다 여기서 나온다. 부정적인 건 물론 긍정적인 거는 또 여기서 연기력이 또 튀어나온다. 또 부정적인 거는 다 요것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거 하나가 여기 기토가 이렇게 있어요. 정제가.
그리고 여기 간목이 있단 말이죠. 이게 갑기합을 해요. 돈하고 나하고 합토를 해요. 또 재성을 추구하는 그런 걸로 더 강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약간 세금이랑 관련된 좀 예민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 갑기합에서 나온다. 그러면 조금 응용을 해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목한테는 이 토가 재성이니까 돈이니까 극하잖아요. 근데 얘를 극하는 거는 금일간이죠. 금일간이 뭐 신금이나 이렇게 경금이 됐을 때 금일간이 이 재성을 극을 하는데 요 옆에 사주 어딘가에 요 기토가 그 간목이랑 붙어 있어가지고 경금일간이 갑기합을 한다. 그럼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주. 그런 사주는 돈에 대해서 사람 돈 거래하다가 사람 뒤통수 칠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누구한테 돈을 꿔줬다거나 보증을 서줬다거나 아니면 돈이랑 관련된 무슨 거래를 신용에 의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상대방 생년월일을 알고 있어서 사주단자를 사주팔자를 이걸 딱 열어봤더니 경금일간인데 혹은 뭐 신금일간인데 여기에 간목이 있고 여기 기토가 있다. 그래서 갑기합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돈이랑 관련된 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갑기합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합이 자꾸 뭔가로 변질되는 합이 얘기했잖아요. 다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냥 우리가 좋은 연기 봐야 되니까 그냥 여기에 그냥 이분이 확 들어가서 이 세계에서 여기서 만나는 그 많은 그 상대 배우들이 정말 자기 애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은 생활을 해야 그 연기를 완벽한 연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기가 끝나도 여기서 한번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간 이상 이게 빠져나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빠져나오게 하는 게 바로 식상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식상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이제 지금 대중들이, 요걸 바라봐주는 대중들이, 그래, 하고 그냥 이해를 해주든가, 아니면 상대 배우 남자 없는 뭐 글로리 같은 거, 그런 거를 연결을 해주든가. 근데, 예,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감독들이 여기 정관이 바르게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상대 역할을 해주죠. 그리고 이 사주는 연인이나 남자가 끊임없이 계속 있는 아주 멋진 사람이 끊임없이 계속 들어앉는 사주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여기로 가는 순간 좀 위험하다. 네, 둘 다 안 좋아요. 둘 다 여자한테도 안 좋고 남자한테도 안 좋고. 그리고 이 사주는 여기 식상이 없고 사주가 냉하고 춥기 때문에 이세를 갖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좀 난임? 그런 사주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식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을목들이 식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약간 형으로 묶였다거나 무슨 손상을 받으면 임신하기가 좀 어려워요. 남자와 좋은 생활을 유지를 하려면 여기다가 좀 멀리 둬야 돼요. 뭐 이렇게 주말 부부로 지내든가 좀 멀리 장거리 연애를 하든가 멀리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지가 어느 정도 돼요. 갑을목이 이렇게 천간에 정제가 딱 떠 있잖아요. 거의 다 그냥 요것만으로도 거의 다 부자예요. 근데 여기에 또 진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갑목 입장에서는요. 원할 때마다 엄청난 돈을 꺼내서 쓸 수 있고 또 엄청난 돈을 벌어와가지고 또 집어넣을 수 있고 부동산 이거 하나 세 개로 다 봤을 땐 부동산 부자이기도 하고 당연히 부자입니다. 이 사주는 일반인이었어도 돈 버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일 거예요. 이렇게 이때까지는 안 좋죠? 근이 와줬어요. 이렇게 근이 와줬을 때 이때가 좋아요. 1년만 더 지나면 대운이 딱 바뀌거든요. 이분 결혼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25, 26, 27 반짝 세운에서 식상이 강하게 와주니까 자신의 그런 행복도는 훨씬 높아지겠네요. 그래서 이분은 언제부터 좋냐면 이때 4, 5, 미 이런 여름 대운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식상운이 와가지고 이 추운 나무한테 병화나 정화로 따뜻하게 조우를 맞춰줘야 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시급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조우를 맞춰주는 게 억부나 통관이나 뭐 이런 것보다 조우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조우가 오니까 식상들이 막 이렇게 강하게 오잖아요. 50대 중후반부터 굉장히 말년이 좋다, 행복하다. 이때는 연기도 아주 잘하고 돈도 더 많이 벌 것 같다. 나이가 들어도
그 나이 들어도 잘 되는 배우들이 있잖아요. 윤여정처럼 나이 70인가 훌쩍 넘어도 외국에서 상 받아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분은 50대 후반부터 삶의 만족도와 연기나 뭐 재물적인 거 그런 거 다 좋아지고 남자 운도 50대 후반부터 50대 중후반부터 되게 훨씬 좋아진다. 거꾸로 멋들어진 남자는 계속 오지만 이 배우자 자리에 들어앉을 수는 없다. 들어앉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미 아빠와 엄마가 진의 원진과 귀문으로 이미 다 깨진 그거고 본인도 그 전철을 계속 밟는다. 그래서 이 진토와 해수의 이 진의 원진이 아주 여기서는 그런 막강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주가 근데 이사주 똑같은데 그 여잔데요 하면은 비슷해요. 남자복 없고 애인 엄청난 그 애인복은 있는데 엄청나게 멋진 애인은 있는데 남편복은 없고 그런데 이사주가 남잔데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요 대운이 싹 바뀌어요. 대운이 완전히 바뀌니까 이사주가 남자였으면 당연히 다르게 삶을 살죠. 이사주의 중요한 거는 좀 따뜻하게 이렇게 온기를 맞춰줘야 된다. 을목이라도 와서 아무리 못하면 요 을목이라도 와서 나뭇잎이 여기를 좀 이렇게 이불처럼 덮어줘가지고 이 겨울은 다 나뭇잎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되게 춥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을목이라도 와가지고 나뭇잎으로 비 막 쌓여가지고 좀 따뜻하게 덮어줘야 된다, 이불처럼. 여기는 저희는 도시에 있는 낙엽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사주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남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런 아름다운 송혜교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역할을 해주죠. 무슨 파트너가 있는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남자하고 이렇게 돼요. 이 타로 카드 잘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거나 가까워졌죠. 그 남자는 여성한테 이런 모습을 이 송혜교한테 이런 모습을 기대를 해요. 그런데 그럼 그 자리에 이 배우자 자리에 이제 요 배우자 자리 들어왔어요. 남자가 요 신유 이 정관 남자가 정관 남자는 이런 남자예요. 멋진 남자, 엄청 멋진 사람, 항상 요런 사람만 와요. 근데 이렇게 됩니다. 남자가 나중에는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됩니다. 남자가. 그래서 남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양반이에요. 요렇게 됐다가 요거 있죠. 이것도 떠나는 그림이죠. 요렇지 않아요. 요거는 차라리 좀 좋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요 수준을 거쳐서 결국에는 요렇게 돼요. 요 그림처럼 돼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있네요. 이 낙엽 다 떨어진 나무. 이런 사람하고 이 남자가 요렇게 돼가지고 배우자로 알콩달콩 살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형국이 되는 사주예요. 마침 이 나무도 비슷하네요. 이 낙엽이 다 떨어진 겨울의 나무. 이해가 한 방에 가시죠? 마지막엔 타로 카드를 통해서 어떤 흐름이 되는지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그리고 덧붙여서 이분이요 관인 상생 해가지고 성격은 진짜 착해요. 성격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성격 자체는.